순자야, 요즘 나 소개팅을 시작했어. 솔직히 처음엔 긴장되고 불안했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었단다.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순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정희야, 50대 넘어서 어떻게 그렇게 소개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 내 주변에선 대부분 실패하거나 아예 시도도 안 하던데 내 비결이 뭐야? 정희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다. 사실 비법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건 아니야. 다만 몇 가지 마음가짐과 행동 방식이 중요하더라고.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점이 좋은지 스스로 인정하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감이 생겨. 그게 상대에게도 전해지거든. 맞아, 자신감이 전부지. 순자가 맞장구 쳤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걸 추천해. 서두르면 좋은 기회도 놓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핵심이지. 이 과정에서 유머 감각도 중요한 역할을 해. 웃음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대화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네? 맞아.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되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야.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아픈 경험이 있지만 소개팅 상대와 마주할 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해. 난 전 남편과의 이별 때문에 한동안 마음을 닫았는데 소개팅을 하면서 조금씩 내려놓게 됐어. 나도 그런 마음 때문에 아직 망설이고 있었는데 정희 말을 들으니 용기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진솔함이야.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 진솔한 자기 모습, 솔직한 감정 표현이 진짜 연결을 만든단다. 가짜로 꾸미거나 과장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가장 좋아. 순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한번 용기 내볼게. 그런데 혹시 소개팅할 때 피해야 할 행동이나 말이 있을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상대방의 과거 비난이나 험담은 삼가야 해. 서로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니까. 또한 너무 빨리 결혼 얘기를 꺼내거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부담일 수 있어. 천천히 알아가야 해. 내 비법대로 시도해보면 나도 결국 성공률 100%에 가까워질 수 있겠지. 그럼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좋은 면들을 드러내는 거야. 나도 첫 소개팅 이후로 관계가 서서히 쌓여 지금은 정말 행복하단다. 우리 또 조만간 만나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자. 순자와 정희는 서로 미소 지으며 시니어 소개팅의 희망을 나눴다. 그동안 쌓인 삶의 경험과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에 도전하는 그녀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순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제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함께 묘한 감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과정과 감정들을 순자에게도 용기를 주며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정희야, 나 오늘 용기 내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모임에 신청했어. 일단 사람들과 어울려 보고 싶어서. 네가 말한 대로 나 자신을 먼저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순자의 변화에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잘 생각했어, 순자야.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무엇보다 내가 너 스스로를 위해 뭔가 시도했다는 게 가장 멋진 일이야. 순자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혹시 너는 지금 그분하고 잘 지내? 너무 실례되는 질문일까 궁금해서.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사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안에는 아직 전 남편과의 추억과 그로 인한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 특히 혼자 식사를 할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말수가 줄어들곤 했었지.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단다. 하지만 그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어. 내가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고 나의 경험을 존중해 주셨지. 굳이 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오히려 마음속 엉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 그분의 이해와 포용 덕분에 내가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내가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이 컸어.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았어.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보고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제 자식들도 처음에는 저의 새로운 만남을 어색해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엄마 혹시 외로우신 거예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라며 은근히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낯선 어르신을 집에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런 갈등과 오해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서 자식들에게 내 마음을 설명했단다. 엄마의 남은 삶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나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다고 말이야. 그분 또한 우리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먼저 자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주셨어. 그분은 저희 아들과 골프를 치러 가기도 하고 며느리에게는 좋은 건강 보조 식품을 선물하며 신경 써 주셨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강요하기보다 서로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시간이 해결해 주도록 두었죠. 서서히 자식들도 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불신과 오해가 조금씩 사랑과 이해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또 다른 큰 기쁨이었습니다. 결국 시니어 소개팅은 단순히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을 넘어 내면의 성숙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말입니다. 순자도 머지않아 저와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녀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순자에게서 문화센터 모임 신청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순자의 변화를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순자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의 설렘과 함께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 어떡하면 좋지?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이 나한테 애프터 신청을 했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 거야.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순자의 긴장된 목소리에서 예전의 저를 보았습니다. 왜 망설이니? 내가 즐겁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게 정답이야. 어떤 분인데 그래? 그분은 준수 씨라고 해. 나랑 같은 취미반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유머러스하고 성격 좋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어. 수업이 끝나면 늘 먼저 말을 걸어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더라고. 그런데 지난주에는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다음 주말에 산책을 같이 하자는 거야. 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 마치 20살 소녀가 된 기분이었지. 저는 순자의 솔직한 고백에 빙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됐네 순자야. 그게 바로 설렘 아니겠니? 내 말처럼 우리 나이에도 소녀 같은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가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봐. 하지만 괜찮을까? 괜히 어색하고 그동안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더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혹시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기도 해. 전에 전 남편과 헤어졌을 때 느꼈던 그 깊은 고독감이 아직도 생생하거든. 새로운 만남이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순자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내 감정 충분히 이해해. 누구나 과거의 아픔이 있고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준수 씨를 처음 봤을 때 너는 그분이 유머러스하고 성격 좋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기대나 걱정을 안고 만날 필요 없어. 그저 편안하게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마주 앉아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주는 연습이라고 생각해봐. 순자는 제 말에 조금은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너무 앞서가지 않을게. 그냥 준수 씨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가볼게. 며칠 후 순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한층 더 밝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정희야, 나 준수 씨랑 산책 잘 다녀왔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정말 편안하고 즐거웠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준수 씨도 나처럼 홀로 된 지 오래되셨더라.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준수 씨가 나를 배려하는 방식이었어. 무슨 일 있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걷다가 어느 연인들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봤어. 순간 내 마음속에선 괜한 질투심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내가 과연 다시 저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준수 씨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툭 치면서 순자 씨, 우리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아름다운 감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순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받았던 건 내가 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준수 씨는 결코 내 전 남편을 비난하거나 과거를 폄하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저 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어. 그의 따뜻한 시선과 포용하는 마음에 다시금 사람이 사람에게 느끼는 미움이나 불신보다는 이해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단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준수 씨에게서 어떤 열정이나 젊은 시절의 사랑을 기대했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분이 보여준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발견한 것 같아.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제 남편과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보다는 어쩌면 불륜일지도 모른다는 괜한 죄책감이나 불신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시선이 더욱 신경 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남편 또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걷어낼 수 있도록 많은 인내와 이해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다운 것이 무엇인지 나이가 들어 다시 배운다고 해야 할까요? 순자야, 내가 말한 그 느낌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했던 진솔함에서 오는 감동이야. 가식이 없는 진정한 마음이 전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게 된단다. 열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따뜻한 이해와 포용이 동반되는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질 수 있는 법이지. 순자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야, 내 덕분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준수 씨와는 당장은 거창한 사랑보다는 좋은 친구로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 천천히 스며들듯이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에서는 행복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녀의 마음에도 새로운 활력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시니어 로맨스는 젊은 날의 불타는 사랑과는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깊이 있는 포용이 동반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에게서 준수 씨와의 두 번째 만남이 순조로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 한구석에 피어나는 따스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설렘과 용기가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저는 순자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준수 씨와 순자는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산책이나 가벼운 식사가 전부였지만
점차 둘만의 추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옛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다던 서예 교실에 등록하여 나란히 붓글씨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열정은 나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첫사랑을 시작하는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순자는 자신의 변화를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알렸지만 예상했던 대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순자의 딸, 지영은 어머니가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에 내심 안도하면서도 엄마, 혹시 저분은 어떤 분이세요? 아는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걱정 어린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들인 현수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 소개팅이세요? 나이가 있으시니 아무나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저희는 엄마가 외로우실까 봐 늘 신경 쓰고 있었는데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리실까 봐 걱정돼요. 현수의 말에서는 어머니의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평온한 삶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불편함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새로운 삶이 자식들에게는 불륜이라는 부적절한 관계로 비춰지는 듯 했습니다. 이 불신은 순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시선이나 재산 문제 등으로 그녀를 오해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현수의 날 선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제가 전해 주었던 조언, 즉 천천히 진솔하게를 떠올렸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불신하느냐. 엄마도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외로웠단다. 이분이 누구신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분은 아주 좋은 분이야. 순자는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준수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준수 씨 또한 순자의 가정사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순자에게 변함없는 이해와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자녀분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저와의 관계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드리죠. 준수 씨의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태도 덕분에 순자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의 생일이 다가왔고 준수 씨는 순자를 위해 조그마한 잔치를 열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자식들을 초대했지만 아들 현수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딸 지영은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준수 씨는 지영 앞에서 순자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지영 씨, 순자 씨를 만난 후 제 삶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도 순자 씨와 같은 시기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말없이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말수가 줄어들던 시간을 저도 겪었습니다. 저에게 순자 씨는 새로운 활력입니다. 부디 두 분의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너그러이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준수 씨의 진솔한 고백에 지영의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순수한 마음이 지영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지영은 자리를 뜨기 전 준수 씨에게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순자와 지영 사이의 오해의 벽을 허무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현수는 여전히 냉담했지만 순자는 지영의 변화를 보며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비단 이성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오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이해와 용서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강요하기보다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순자의 강인하고 현명한 모습을 보며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는 모든 갈등과 오해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큰 이름 아래 포용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우리들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열정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생일날 지영이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열린 것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현수는 여전히 순자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영의 작은 변화를 본 현수의 마음은 더욱 굳어진 듯 했습니다. 저는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고통과 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서조차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찬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며칠 후 순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현수가 나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그날 이후로 아예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아. 자기가 엄마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테니 더 이상 아빠를 욕보이는 행동은 하지 말래. 마치 내가 불륜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순자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행복을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 하고 그것이 부모에게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넘어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한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불신은 때로 미움과 같은 형태를 띠었습니다. 순자야, 현수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그만큼 엄마를 많이 생각해서일 거야. 하지만 그 방식이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문제는 결국 현수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 해결될 수 있단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저는 차분하게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순자는 현수와의 관계 때문에 준수 씨에게 미안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준수 씨에게는 너무 죄송해. 내 아들 때문에 괜히 마음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서. 준수 씨도 혹시 나에게 마음이 식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들고. 저는 순자의 흔들리는 마음에 조언했습니다. 순자야, 준수 씨가 너를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 오히려 이런 갈등의 시간을 통해 너희 두 분의 사랑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거든. 실제로 준수 씨는 순자에게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수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준수 씨는 순자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포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순자가 현수 문제로 괴로워할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들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순자 씨 자녀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자 씨 곁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준수 씨는 단순히 순자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현수에게도 간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순자의 집 근처 카페에 찾아가 현수가 자주 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연을 가장하여 마주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준수 씨는 현수를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준수 씨를 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저를 만나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준수 씨는 현수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수 씨, 저도 현수 씨 연배의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 현수 씨와 같은 마음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뒤늦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을 때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내가 채워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미움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준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현수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부모님의 행복한 웃음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순자 씨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순자 씨의 옆에서 그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현수 씨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준수 씨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현수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현수는 처음으로 준수 씨를 향한 불신의 벽을 잠시 거두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미움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준수 씨의 말에서 어쩌면 어머니도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이해의 씨앗이 심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시니어 로맨스는 단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스며들고 갈등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용서와 포용이라는 더 큰 가치를 전파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순자와 현수의 관계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그들 사이에 이해라는 이름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시니어 세대의 열정이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준수 씨가 현수에게 자신의 과거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참으로 큰 용기였습니다. 저 또한 과거의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친구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깊은 외로움을 알기에 준수 씨의 이야기가 현수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한 것이 시니어 로맨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열정적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포용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준수 씨와 순자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준수 씨와 만난 후 현수는 한동안 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불같이 화를 내거나 어머니를 냉대하는 대신 침묵 속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지영이에게 들으니 현수는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기도 하고 가끔은 아버지의 유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준수 씨의 이야기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투영하며 복잡한 감정을 헤쳐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자신이 채워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아버지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운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불신과 미움의 감정은 현수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었을 터입니다. 순자는 아들의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지만 현수를 닥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들의 식사를 더 정성껏 준비했고 좋아하는 반찬을 몰래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아꼈지만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기다림은 여전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엄마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포용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현수는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오자 오랜만에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산소에 함께 가시겠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순자의 눈가에는 왈칵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건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야지. 현수야, 내가 엄마랑 함께 가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아버지 산소에 다녀온 날 저녁 현수는 뜬금없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뵙던 그분 혹시 저희 집에 모시고 와도 괜찮아요? 제가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는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아들에게서 느꼈던 모든 불신과 미움이 용서받고 새로운 이해와 포용이 시작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준수 씨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준수 씨는 순자와 함께 현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준수 씨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고 지영이도 동생의 변화에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준수 씨는 순자의 행복한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현수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현수 씨, 저도 순자 씨의 돌아가신 남편분께 누가 되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내는 것을 저도 마음 아프게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가장 따뜻하고 현명한 분입니다. 이제 저는 순자 씨의 곁에서 그저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는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준수 씨의 진심 어린 말과 순자의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본 현수는 마침내 마음속 앙금을 털어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행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제 감정만 앞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준수 어르신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 순간 순자와 현수 사이에 놓여있던 두꺼운 오해와 불신의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현수의 미움은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준수 씨에 대한 불신은 존중과 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순자의 오랜 친구들도 순자의 변화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순자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은 순자의 용기 있는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자신들도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변 형제자매들 또한 순자가 다시 웃음을 찾고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고 준수 씨를 새로운 가족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순자와 준수 씨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족과 친구, 이웃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니어 로맨스는 젊은 시절의 불타는 사랑과는 또 다른 깊은 지혜와 삶의 경험이 녹아든 감동적인 여정임을 정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열정과 사랑을 만들어내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모든 시니어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준수 씨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순자의 오랜 고통과 절망을 한순간에 씻어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얼굴에는 한층 더 깊어진 행복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아들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하면서 순자는 자신의 새로운 사랑이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가족 전체의 갈등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수는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준수 씨가 보여준 한결같은 따뜻함과 진심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먼저 준수 씨에게 술을 권하기도 하고 간혹 순자의 일상에 대해 물으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현수가 바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준수 씨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현수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새 동반자를 넘어 인생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그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수뿐만 아니라 지영이도 이제는 준수 씨를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등 완벽한 화목은 아니지만 이전에 불편했던 관계는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가족 구성원 한 명이 늘어난 듯한 안정감과 포용의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습니다. 순자와 준수 씨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소박한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며 서로의 존재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준수 씨는 순자의 말벗이 되어주고 순자는 준수 씨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불신 대신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날에 불타는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오랜 세월을 견딘 지혜와 관용이 깃든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삶에 항상 햇살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잔병치레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는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순자가 작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준수 씨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밤새 순자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그런 준수 씨의 지극한 정성에 순자는 다시 한번 눈물을 훔치며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순자에게 현수가 건넨 어머니, 준수 어르신이 곁에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라는 말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저정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시니어 친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자의 변화를 지켜본 많은 친구들은 하나둘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순자처럼 문화센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소개팅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똑같다거나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오랜 편견들이 깨지고 지금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새로운 열정과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순자와 준수 씨의 성공적인 만남은 주변 형제자매들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오해와 시기 어린 시선을 보냈던 순자의 언니와 동생들도 점차 순자의 행복한 모습과 준수 씨의 진중한 태도에 감동하여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미움이나 갈등이 사랑과 포용으로 전환되는 모습은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로맨스를 넘어 한 사회의 공동체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순자와 준수 씨의 이야기를 오디오북 영상 스토리로 만들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닿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50대에서 70대 시니어 세대가 겪는 인간관계의 복잡 미묘한 갈등, 자식 간, 고부 간, 부부 간, 형제 간, 친구 관계 속에서 오해와 불신, 미움이라는 감정의 벽을 넘어 결국은 열정과 사랑, 이해와 용서, 그리고 포용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지만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어려움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정말이지 시니어 로맨스는 성공률 100%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열정에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는 포용과 용서가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순자와 준수 씨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